빨갱이.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도 일베저장소 같은 사이트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혹시 빨갱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빨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보셔도 좋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왠지 북한과 연계가 있을 것 같고 나는 빨갱이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나요? 이 단어는 과연 아직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철수가 어렸을 때 개에 물려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철수는 자라서 격투기 선수가 되었지만 개가 나타났을 때 어렸을 적 기억이 떠올라 강아지를 자신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머릿속으로는 강아지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지만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 거죠. 빨갱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느 독재 정권들이 그랬듯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빨갱이라는 명목을 달아서 자신들의 권력을 지켜냈습니다. 지난 시간 나왔던 이승만 정권 당시 국가보도연맹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을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며 대량 학살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1956년 진보당의 조봉암이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는데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이 북한 간첩과 만나 폭력혁명을 기도했다 라며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시켜버렸습니다. 그치만 2011년 52년 만에 그 혐의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평화통일을 외치는 사람을 자기네 입맛에 맞게 제거한 겁니다. 통일을 이야기하면 죽는다 라는 생각이 드니 사람들은 더 말하기 두려워지고 자연스럽게 입을 닫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 때도 북한에 지령이 있었다며 인민혁명당 사건, 인혁당 사건이라는 걸 조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누명을 썼던 8명은 사형 선고 후 하루도 안 되어서 그 형이 집행되었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도 신군부 독재를 규탄하기 위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었던 광주 5.18을 북한 특수군과 빨갱이들의 지시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시민군이었고 당시 전두환 정권이 시민학살 지시를 내렸었다는 증언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죠. 마지막으로 확진이 억하고 죽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숨기려는 음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빨갱이를 이용해 정권을 계속 잡고 우리 민족은 빨갱이가 되기 싫으니 자신이 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애써 증명하면서 70년 동안 눈치를 봐왔습니다. 최근에도 바른말을 하는 연예인들을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며 방송에서 하차시키기도 했습니다. 독재 정권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탄압하기 위해 빨갱이는 어떤 뜻인지도 정확하게 모른 채로 수많은 조직 사건 속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동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혹시 쓰기 꺼려지는 단어인 것 같이 느껴지진 않나요? 그렇다면 어깨동무라는 말은 어떠신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빨갱이가 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분단이 되고 분단을 이용해 탄압하며 정권을 유지하고 그 탄압의 충격은 아직까지도 우리 심리에 자연스럽게 미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이 말입니다. 이제 남북에 찾아오고 있는 통일의 기운, 분단을 이용한 가슴 아픈 사건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남북이 하나 될 준비를 가장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작과 탄압은 없애고 평화를 맞이할 준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